네, 증명 기초 스터디 6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증명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고, 이제 실질적인 엑서사이즈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범위는 이제 채널지기님께서 작년에 이제 레코드로 남겨놓으신 3주차 레코드를 이제 공부할 예정입니다. 3주차에서는 크게 어, 두 문제를 풀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음, 2주차 마지막에 있었던 홈워크를 처음에 이제 그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유리수 어떤 두 실수 사이에 음, 하나를 뽑으면은 유리수 혹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이거를 이제 보이는 레코드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어, 몇 번째 보는 영상이지만 요번에 볼 때 특히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이패드 연결을 하면서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인 선생님, 안녕하세요. 음, 아, 음,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제가 그 항상 아이패드를 켜놓고 이제 켜놓고 녹화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 화면이 녹화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네, 그 확인하느라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여쭤볼 것이 있는데 요번 레코드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난이도가 어땠는지 조금 알고 싶어서 앞으로 이제 그, 이 스터디를 이제 같이 만들어 나갈 때, 어, 좀 참고를 하고 싶어서 조금 어떠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혹시 어떠셨는지. 그 세 번째 레코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테너리지기님의 영상 세 번째 레코드요. 전 이번 주는 세 번째 레코드 보지 못해가지고, 네. 음, 옛날에 봤던 기억으로는 제대로 아,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이동주 선생님께서는, 반은 못 보고 앞부분만 조금 봤는데요. 그 내용 레코드를 들으면서 이해할 때는 이제 조금은 이제 어려운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혼자서 해보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이해가 되고, 이해를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그 화면 띄워놓고 옮겨 적을 때까지는, 이거 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정말로 안 켜놓고 하나하나 써보니까, 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3주차, 요번 이제 이번 주차 스터디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를 다 이렇게 꾸려놨었는데, 이거는 정말로
그 거의 의미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얘가 실제로 자기가 이제 하나하나 써보지 않는 이상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레코드를 똑같이 또 따라하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당연히 스터디하는 목적이 레코드를 다시 한번 뜯어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는 이거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써볼 수가 있는지 이게 계속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그러면은 그 측면으로 계속 스터디를 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네, 아이패드 공유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어, 첫 번째 문제 다음에 이제 이게 두 번째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어, 슬랙에 올려주신 것들을 토대로 이제 잘 봤고 두 번째 문제에서 이제 기도균 선생님께서 그 바로 부정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조금 재밌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혹시 스터디원들을 위해서 한 번만 그 조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제가 풀어놓은 그 것이긴 한데 말씀하시기 조금 제 목소리 안 들리시나요 혹시? 기동현 선생님 그 얘기하시기가 약간 어려우신 상황인가요? 다른 분들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신 분 혹시 있으시면 없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은 이제 오픈임을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보였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부정되는 상황이잖아요. 오픈 문제 자체가 이제 not open임을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걸 부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부정을 할 때는 이제 어, 위에 이제 정의 자체가 전칭으로 시작을 하고 그 전칭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시작이 되니 이것을 이제 부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증명을 준비할 때 일단 부정을 시작을 하되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건 도메인에 대해서는 그 부정을 걸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정을 건다. 가 이제 저한테는 되게 크게 중요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칭을 부정하면 특징이 되니까 대열 이그지스트 X를 하고 이게 도메인은 그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대열 이그지스트라고 두 번째 줄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쓸 두 번째 줄의 부정은 전칭으로 바꿔서 for n이 엡실론이 0보다 크다를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건 안 써줘도 되고 써줘도 되고긴 한데 안 써주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거는 음, 이 A라는 सब셋이 아니다로 부정을 해준 상태로 이제 실제 증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까지만 이제 직관적으로 스케치를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theory exists X라고 했으니까 X를 구체적으로 잡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0이랑 1을 잡고 요번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X는 특징으로 잡지만 엡실론은 그냥 다 이거는 성립을 0보다 크다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 X인 경우를 써주고 X가 0인 경우 두 가지로 잡았으니까 구체적으로 0인 거일 때 보여주고 1인 거일 때 보여주면 이제 0과 1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오픈이 아님을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걸로 이제 증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논하게 됐, 여기서부터 이제 3주차 영상이 크게 시작이 됐는데,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했던 게 그 귀류법을 어떻게 쓰는지가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문제부터 살펴보면 그 시오드의 기본 논 네거티브 리얼 넘버 x가 있고 그러니까 의미 아닌 어떤 실수 x가 있어서 다음을 만족하는데 포인이 엡실론이 0보다 크고 그리고 이때 x가 엡실론보다 작으면 그럼 0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생각을 약간을 해보자면은 그 엡실론이 0보다 큰데 이 엡실론보다 작은 x 그러니까 모든 엡실론 중에 모든 그 엡실론 중에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걔보다 작은 x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러는 0보다 0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문장으로 봤을 땐 너무 당연하다. 왜냐면은 음, 그 엡실론이 어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x가 있어가지고 이걸 만족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든지 간에 그러면은 엡실론이 계속 작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0이라고 보는 게 너무나 마땅한 상황을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굉장히 어, 그 너무 당연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제 귀류법을 쓰는 아이디어를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류법을 쓸 때는 서포즈 낫을 아니라고 하자를 일단 쓰고 그러면은 뭐가 아니라고 하자였냐면 이제 그 낙큐를 가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Q고 끊어서 보면 지금 여기가 P고 여기가 음 여기가 Q인데 대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너무 당연해서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 낙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낙큐로 한 상황에서 P이면 Q임을 확인을
해보는데, 어, 이게 낙큐이면 나피다인 동치인 상황인 거고, 대우를 적용해서. 음, 우리가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P이면 Q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니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거 두 개 다 각각 따로따로 들고 있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두 개를 확정을 시켜놓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P면 Q이다를 했고, 그래서 낙Q이면 납피다를 이제 보이면 되는데, 낙Q인 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거를 사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낙Q이면 납피다를 하는데, 우리가 이미 P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P가 참인 거를 우리는 고려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 과정을 거치면 P이고 납피다가 발생을 해버리는 게 이제 귀류법의 상황이고, 이 둘은 모순이므로 낙큐라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P면 Q가 맞다. 로 이제 이런 논리로 귀류법 증명을 하게 되는데, 음, 이것부터도 저는 사실 바로 엡실론 이렇게 잡아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프루프에서 서프즈나 해가지고 이걸 실제로 써봐라 하고, 굉장히 조금, 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어, 이게 어떻게 다른지는 실제로 이제 해보면서 왜 다른지를 이제 얘기하는 게 조금 훨씬 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몇 번 연습만 조금 해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그냥 지금 다 같이 새로 한번 풀어보고, 만약에 막히면은 왜 막혔는지까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지금 화면에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이제 한 번씩 해보고, 한 넉넉하게 15분 정도, 30분까지, 한 12분 잡아서 30분까지 한번 풀어보고, 거기까지 진척된 것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거 보시고 각자 이제 연습장에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0분이 다 되어서 혹시 시간 조금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신가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이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35분이 돼서 그러면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기에 앞서 이제 질문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이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준석 선생님께서 남기신 질문이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레코드에서 이번 3주차 레코드 3강에서 저희는 6주차고 그러니까 원래 레코드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초반부에 짚었던 내용이 지금 질문에 녹아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채널지기님께서는 수학에서 크게 두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문제를 그냥 이해를 못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는 이해는 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의 문제가 있다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준석 선생님께서 이해를 되게 잘 하셨어요. 문제 이해가 정확해요. 지금 그, 말씀 주신 게 혹시 이거 질문 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면은 네, 네, 보이시는 것 같네요. 이게 문제 이해가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문제 이해가 된 거고 원래 주어진 명제가 지금 해주신 말씀 그냥 쭉 따라 읽으면은 지금 그냥 문제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이준석 선생님께서 약간 놓치셨는데 그 단계를 끼워 넣자면은 이제 우리는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말을 증명을 해라가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느낌을 약간 공유를 하자면 이 단계도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내가 일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이렇게 수식어로 돼 있고 영어로 적혀 있으면은, 일단은 이해하는데 급급해져가지고, 아, 나 이거 이해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에 이제 이해를 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거든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 문제를 이해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그걸 계속 쥐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단계로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 게 이제 저는 증명 연습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빠졌던 조각 그러면은 이 당연한 말을 어떻게 증명을 할 건데가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거고 그거를 이제 어 채워 넣자면 그 채워넣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리는 기류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어떻게, 누구 너무 당연한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아니라고 하자. 그리고 아니라고 한 거에서 내가 모순을 이끌어냈으면 원래가 참이었겠네. 라고 이제 우회해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접증명법의 한 가지 방식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뭐 이게 그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그럼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요번에 풀 때는 전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이 답안을 개인적으로는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 쓸 때는 진짜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어까지는 저도 오케이였어요. 근데 내가 아는 거하고 나는 분명히 귀류법을 배울 때 낮큐를 일단 가정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오케이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줄 쓰는 것까지는 오케이였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배웠으니까 낮큐라고 일단 하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서 왜 귀류법을 써야 되는지까지 저한테 와닿았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솔직히 추즈 엡실론 하는 거 솔직히 저는 약간 근데 왜 그래야 되지? 약간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약간 이거는 조금 혼선을 드릴 것 같아가지고 잘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스터디인 만큼 그냥 예전에 전 어땠느냐 이걸 공유를 하자면 저는 우리가 공부했을 때 4N이라고 했으면은
그, 전칭이니까 그 다 뭐냐, 추주 애니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이 생각이 저는 일단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음, 우리가 지금 아니라고 하는 거 발레 하나 들면은 이 모든 게 그, 그러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발레를 들어도 오케이고, 발레 하나 들어가지고 이거 모순이다만 보여도 오케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엡실론을 조금 잡아볼까라는 생각의 단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전체 4N이라고 했으니까 그 일단 낙큐임을 하나를 갖고 왔고 원래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겠다. 왜냐면 우리가 해야 될 문제풀이는 이거니까. 이걸 증명을 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와중에 엡실론 하나를 잡고. 그러니까 발레를 다 보여도 되지만 하나만 발레를 들어도 이게 모순이다라는 거는 누구도 이게 발레가 있어 버리니까 하나가 있으니까 이제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얘가 주장을 4N이라고 했는데 전체라고 한 상황에서 전체가 아님을 지금 하나 보이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엡실론을 고르고 이거를 2분의 1 x로 이제 잡아버리는 그, 어,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는 되게 이 스터디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아까 이제 그 약간 그 각자 문제풀이 하면서 드는 생각에 계속 스터디 준비하면서 이게 조금 저는 많이 고민이었었거든요. 그 약간 잠깐만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목 목표한 바를 풀기 위해서 그 단계를 징검다리를 놓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레코드에서는 그거를 저는 어떤 사고를 하면 그걸 기를 수 있는가? 저는 이거를 길러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보이고 그냥 할 수 있으면은 오케이인데 저로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생각들이 안 보이고 그리고 이 그 레코드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는데 아까 이준서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그 질문을 보면서 계속 그 뜯어 나가면서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사실 직면기초 스터디에서는 정말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문제다. 그리고 이 징검다리 놓는 방식까지 우리는 길렀으면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연습하고 많이 혼자서 풀어보고 진짜로 스스로 쓸 수 있다라는 그 목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떤 단계가 너무 자연스러워지는데 그러니까 잘 된 그 단계는 그 이런 징검다리 어떻게 놨는지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놓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근데 사람이 이상 익숙해지잖아요. 이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단계들이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쓸 수 있는데 나는 이거 그 이제 처음에만 이렇게 잡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했으니까 풀렸지.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나중에 새로운 문제, 새로운 상황에서 실제로 또 다른 문제를 내가 직접 증명을 할 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당연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라.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어떻게 놓는지, 여기서 왜 2분의 1 x를 잡았는지 이런 얘기들을 그 많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혹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이나 훨씬 더 좋은 방법이
개인적으로 든다라시는 분은 혹시 지금 그런 생각이 있으면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왜냐면은 이거는 스터디원들이 저로서 제가 생각했을 때 방식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일단은 공유를 하고 다 같이 성장하는 방식이 저는 저로서는 추구하고 싶은 방향이어가지고 음, 네, 요 네, 들립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결국에는, 어, 저, 이번 문제에서는, 여기 예시로 들어주신, 엡실론이 2분의 1x다라는 거를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해 낼 수 있나, 요거가 저도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음, 근데 지난번 문제들을 떠올려 봤을 때는, 뭔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아직까지 그 문제는 조금 풀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난 생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값들을 막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떠올렸던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저는 이번 문제가 잘 안 풀렸는데 어떻게 저 값을 떠올릴까 하면 지난번 문제에서의 뭔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 또는 거기서 생각했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뭐가 있을까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에 대한 고민을 매번 이렇게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좀 해나가는 거는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뭐 지금 정해놓고 뭐 안 바꾸겠다 이런 게 절대 아니니까 앞으로 해 나가면서 뭔가 여러 생각들 있으시면, 그리고 그 더 좋은 방법이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뭐 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이런 방식들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참여해서 이제 마이크 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슬랙으로라도 이제 언제든지 좋으니까 이제 추후에 이제 또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잡아버렸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전에 그냥 2분의 1x 이렇게 했으니까 풀렸으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도 이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다면은 그냥 이걸 안 봤을 때 그냥 만약에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항상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그 문제가 갖고 있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어떤 게 그럼 필요할까? 우리는 지금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면은 2분의 1x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약간 들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많은 문제에서 의존되게 잡는 것, 이게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엡실론을 고른다라고 했을 때 그 다행스럽게도 4n이었으니까 우리는 별의별 걸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그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숫자들, 연산된 모든 숫자들 다 떠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논의를 그냥 편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엡실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x에 의존돼도 엡실론이네. 왜냐면은 모든 연산과 모든 수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은 문제가 조금 쉬워지겠다. 왜냐면은 나는 x에 의존되게 그냥 한 값 잡아버리면, 그리고 이 x가 논 네거티브 리얼 넘버니까 이거 일단 0도 아니라고 지금 0도 아니라고 가정한 상황이고, 아, 그러면은 이거 약 나눠버려서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으로 잡지 않았을까 하고 약간 역추적하는 생각 과정도 음,
나름대로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제 능력에 한계가 있고 지금 사고 수준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는 단계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학습을 한다라는 거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당연히 그냥 그 아무런 이거 약간 그 제가 뭔가 너무 선상이 약간 개입돼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 본 결과로는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음,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 그러면은 그 인풋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정말 모르겠으면 먼저 다 구해놓고 항상 그 단계는 거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답을 어떻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지 그 훈련을 일단은 해보는 쪽으로 저는 훈련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의 1 x를 저로서는 이런 이유로 잡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상태. 거기서 이제 어 이거를 다시 그 과정을 보여드리자면 엡실론을 먼저 골랐고 왜냐면 그냥 이거는 문제 풀기 쉬우려고 골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듣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언제든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유로 2분의 1 x 잡는 게 편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약간 부침을 겪었던 게 나는 그 귀류법 이거 서포즈 낫 해가지고 이거 잡은 거 알겠어? 아 그러면은 이거 이거라며 그러니까 이렇게 낙큐이면 납히다 해가지고 피임을 보여가지고 얘네 둘이 이거 모순이다라고 보였으니까 저는 이걸 먼저 이렇게 그 이 증명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형식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그 내용을 대입하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구조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조금 두 번째 붙이면서 많이 얻은 생각이었어요. 먼저 프라블럼대로 따라간다. 이건 저는 이 두 번째 부침을 겪었던 이유는 이걸 내가 배운 거하고 실제 문제풀이하고 괴리 단계가 있는데 그 어떤 경로를 밟아야 되는 거지라고 했을 때 이 디딤돌 같은 경우에는 낫큐 잡아 놓은 다음에 문제 있는 그대로 그냥 따라간다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썼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쓴 게 이거니까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쓴 게 여기까지 썼으니까 이제 이걸 써주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고 보니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에다 대입 그냥 이렇게 구조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그냥 집어여가지고 아니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 그냥 따라가서 그 하나하나 보이는 이 과정을 거치니까 나피가 나왔구나. 왜냐면은
이게 P가 엡실론이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 P니까 이게 X가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엡실론이 커버리는 상황이 크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음? 잠깐 헷갈리네요. 제가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엡실론이 X보다 작다. 음. 그리고 엡실론이 2분의 1 X. 여기까지 했고, 맞고. 그리고 X가 엡실론보다 작다. 이게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납히네요. 여기 부등호를 잘못 썼네요. 네, 지금 이준석 선생님 질문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제 거 이제 설명 마친 다음에 다시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그 막 쓰느라고 그러니까 네. 음. 알았다, 알았다. 네, 확실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맞고 근데 이게 맞는 거니까 이게 올바르게 된 세계관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이거고 1보다 2분의 1이 크다가 맞는 거고 이게 논하고 있는 게 이제 납이니까 왜냐면은 x가 엡실론보다 지금 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x가 큰 상황인 거죠. 우리가 지금 기류법을 사용해 가지고 엡실론을 2분의 1로 잡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납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채널지기님께서는 그냥 이거 1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바로 이제 이거 무슨 보였지? 끝 하고 이제 넘어가셨고 아마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 당연히 충분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셨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계속 저는 이 구조를 물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구조에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푼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배운 거는 이거고 내가 아는 거하고 실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랑 개인적으로는 그 단계를 일치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써보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확실히를 알아야 이제 다음 넘어갔을 때 이제 훨씬 덜 헤맨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어떤 상황이든 적용되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엡실론 잡았고 이제 그거를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약분했더니 그 1이 그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1은 당연히 2분의 1보다 큰 거니까 이건 납이다가 도출이 되었고 얘네 음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게 이거고 P는 애초에 들고 있었고 문제 상황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진리표만 생각해봐도 나 Q이면 나 P이다 그리고 P다 란 상황에서
이거는 말 그대로 모순이 나오니까 원래 의미가 맞다로 이제 증명이 끝납니다. 너무 더럽게 썼네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준석 선생님 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추에서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Q는 X가 아닌, X가 0이 아닌 어떤 구간이든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 일단은 질문 자체로 대답을 드리자면 상관이 있습니다. 그 상관이 왜 있냐면, 이것도 이제 문제 이해의 한 측면인데, 일단은 상관이 있다라고 하고, X가 0이 아닌 어떤 구간이게 인 거냐면 상관이 있다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음, 낙큐는 X가 0보다 크다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거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은 그,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이제 오늘 이제 계속 반복하고 이거는 진짜로 그냥 앞으로 그냥 수학을 만약에 뭐 어떤 목적으로 공부를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마주하게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다시 그 이야기를 하자면 그 문제를 또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나서 문제 스타트를 했는데 인간인 이상 아까 전에 이해했던 거를 그러니까 까먹는다라기보다는 나 이해하고 넘어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뭔가 여러 단계들을 거치지만 그 모든 단계들을 기억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냥 그 앞뒤에 있는 몇 계단 정도 생각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딱 그 전형적인 예시인 거죠. 그 문제를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선생님이 잘못 생각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저도 이런 실수를 분명히 할 거고, 그것들을 모두가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음, 조금 더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린다는 점, 당연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얘기를 해 나가자면, 이 문제에 집중을 해보자면, 음,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논 네거티브 리얼 넘버라고 했죠. 이게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네거티브가 음수고 논 네거티브라고 했으니까 양수, 그러니까 음수가 아닌 거겠네. 근데 0도 포함되겠네. 일단 여기까지. 근데 이게 이제 다음을 만족을 한대요. 4n이 엡실론이 0보다 크고 x가 엡실론보다 작을 때 x는 0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음, 아까 대충 그림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이거 0이라고 해야 돼. 뭔가 뭐 그림을 꼭 안 그려도 되는데 그냥 이거 읽고 나 이거 그냥 약간 소설책 읽을 때처럼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지하철 노선표 읽을 때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이진 않잖아요. 물론 소설책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특정 그룹은 정말 열심히
읽어야만 하는 그런 뭐 연구자나 비평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냥 나 쉬려고 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한해서 얘기하자면 그냥 읽고 땡 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읽기 방법 자체가 조금 다르다. 진짜 하나하나 봐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음, 여기서 그 하나하나 봐야 된다라는 그 구체적인 예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혹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읊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해한 바대로 그냥 이거 말로써 풀어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는 이번 레코드를 보고 나서 깨달은 거로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 전제인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내가 문제를 말로 풀어서 혹은 그림을 그려서 그냥 뭐든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대로 옮겨 적는 거 말고 그냥 이 문제 자체를 그냥 다르게 진짜 이해해서 말로 할 수 있느냐. 그냥 그게 그거 안 거쳐져 있으면은 이제 그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런데 지금 엡실론을 막 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나는 0에 진짜 최대로 가깝게 잡았는데도 진짜 0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잡았는데도 x가 있어야 돼. 그거는 이제 0밖에 없다. 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걸 보여야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x가 0이라고 했는데 x가 아니라고 하자. 아, 근데 이거 질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제가 설명 중에서 갭이 하나 있었는데 x가 0보다 그럼 왜 크게 잡았는데? 가 이제 이준석 선생님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질문에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그 왜 이렇게 잡았냐면 두 가지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음, 이거는 다 이제 보셨으니까 가시성을 위해서 그냥 지우겠습니다. 그냥 0이었었고. 그러니까 이거 그럼 왜 이렇게 잡았는데가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x는 0이잖아요. 일단은 직접 부정하면 이건 거죠. 이거는 뭐 모두가 동의하실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니게이션이 그냥 이거니까. 근데 이거랑 논 네거티브 리얼 넘버 x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x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질문인 게 아까 제가 한 2분 전에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뭔가를 단 한 줄도 쓸 수가 없다인데 x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이거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x는 0이다를 부정한 것과 논 네거티브 리얼 넘버라고 했으니까 0은 아니고 그럼 0보다는 크겠네. 로 그냥 x가 0, 이 구간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이해를 했고 그 문제 주어진 조건들을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조건들을 이미 주어진 거니까 그리고 이 주어진 거를 내가 증명을 하는 게 지금 내가 할 일이니까 이 조건들을 각각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조합을 할 때는 당연히 그 대상 목표하는 오브젝트가 있을 거고 그 오브젝트는 어떤 조건들이 만족하는지 문장화되어 있는 걸 놓치지 않고 마련을 한다가 될 것 같습니다. 음, 이거 아까 살짝 뭔가 문제 푸느라 살짝 그 텀이 있어가지고 또 쉬는 시간을 갖기에는 조금 스터디 하는데 약간 루즈해질 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안 쉬도록 하겠고 네, 이 메시지가 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되었다고. 그, 다음 문제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살짝 안 쉬고 살짝 일찍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음으로 나왔던 문제가, 어, 이 문제인데요. 여기서도 되게 재밌죠? 되게 간단한 그림으로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렸고, 아, 이거는 이제 방금 이제 이거 하면서 이제 문제 이해할 때 자기만의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얘는 이 그림, 이건, 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돼버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반에 이 문제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다. 이거가 말이 먼저 나왔는데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 given any two distinct real number R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수 중에서 떨어져 있는 두 개, 구별되는 두 개의 아무 실수 중에서 수직선에서 아무 실수 중에서 두 개를 잡았고 그러니까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있다. 그러니까 there is at least one 이거 유리수 one irrational number rational number and irrational number 하나씩이 있다. 이들 사이에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해 보자면 우리는 그러니까 x, y 이렇게 두 개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고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유리수랑 무리수가 이 사이에 있습니다를 보여야 되는 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이게 일인 거죠. 근데 음, 역시나 막막하군요. 어, 그러니까 지금 보여야 될 게 확실히 빡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그냥 실수 하나 주어주고 두 개 점 줄 테니까 그 안에 유리수 있는지 무리수 있는지 보여라 이거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아무 XY 그리고 유리수가 뭔데 무리수가 뭔데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이거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레코드에서 따라가는 걸로 일단 저는 당연히 처음 레코드를 봤을 때랑 그리고 거의 지금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렇게 했으니까 한다가 솔직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저렇게 가기 위한 단계들을 그러면은 역추적을 해보고 그런 생각의 방식들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생각을 해보자가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제 사고 과정에서는 이제 최선의 방식이라 이 상황으로 이 상황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뭘 했냐를 얘기하자면 일단 유리수가 쉬울 거가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 두 개를 보여야 되니까 케이스를 나누자. 이 생각이 주요한 생각이었고요. 그 레코드에서. 그래서 케이스 1을 XY, 아,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먼저가 얘네 둘 사이에 유리수가 있다를 이제 생각을 한다. 음,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유리수를 보이기 위해서 X랑 Y가 유리수면은 편하지 않을까. 이 생각에 이제 이거를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무리수랑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있는 거를 보이는 생각도 물론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얘네 둘이 유리수인 상황에서 유리수임을 보이는 게 조금 더 쉽겠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닫혀 있다. 그러니까 연산을 할 수 있다. 어차피 수학은 연산으로 하는 거니까. 왜 유리수 있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조금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X랑 Y 사이에 유리수가 있다. 이 케이스로 쓰는 게 생각의 단계에서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케이스 2 지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단계를 우리가 지금 유리수 아니면은 무리수인 거를 보여야 되니까 X, Y 사이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실수인 것만 알고 일단은 그냥 유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X랑 Y를 어떻게 생각할 건데가 이제 두 번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르지 않았을까인데 그러면은 왜냐면은 연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게 음, 그러니까 유리수임을 보이려면 어쨌든 X랑 Y를 조작해가지고 얘네 둘 사이에 이제 유리수가 있음을 보여야 되니까 연산을 하는 생각으로 가자. 그러면은 무리수랑 무리수 연산을 해가지고 유리수 만들어내는 거랑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유리수랑 유리수 연산해가지고 유리수임을 보이면 쉽겠네. 까지는 오케이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마 다 대부분 동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유리수 연산을 했을 때 뭐가 어떻게 하면 좋나? 유리수 연산을 했을 때 음, 어떻게 하면 두 유리수 사이에 음, 또 다른 유리수가 있는지 어떻게 보일 수가 있나? 여기서 생각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2분의 1 x를 잡은 것처럼 얘네들 반 접어오면은 그 x랑 y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 거리를 반 접어버리면은 한 점이 당연히 있는데 그 표현법이 x랑 y 더해가지고 2로 나누는 게 이제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이거니까 반 접었다라는 의미가 이때 2분의 x 더하기 y는 유리수이니까 두 유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있으면 이렇게 보이면 되겠다. 까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도 갭이 있죠. 솔직히 이 갭을 제가 그냥 생으로 너 스스로 생각해봐라. 물론 채널지기님이 그런 걸 전혀 요구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레코드가 있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걸 참고해서 이제 생각을 만들어 나가, 봐야 한다가 이제 저는 이제 증명기초 서대에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갭은 유리수 연산을 해도 유리수가 나오는 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보인 거죠, 지금. 2분의 x 플러스 y가,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아마 유리수일 것 같은데, 이것도 유리수임을 보이면은 이제 증명이 완료가 되겠네. 까지가 이 스케치에서 해야 될 생각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의 흐름에서 단 하나라도 빠지거나 비약이 있으면은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이걸 고려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떠올리는 것부터도 정말 녹록지 않은 일이었고, 이걸 떠올리고 나서도 사실은 이거 안 보이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소리를 적게 되는 거. 그러니까 왜 되는지를 안 보여놓고 이렇게 됨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그 증기수 살짝 전반부 듣고 바로 기대수 그 예전에 그 처음 채널 들어왔을 때 증기수 살짝 들은 다음에 그 뭐냐 기대수 처음 집합론 부분 바로 들어갔단 말이죠. 거기서 그 연습 문제 중 세 번째 문제, 그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그냥 정의대로 쓰면 돼가지고 풀었는데 세 번째 문제가 집합간 함수 관계 보이는 문제였는데 그 시작하자마자 저는 이 말을 썼어요. 그 by definition 그 펑션 오브 펑션 그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 직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소리였거든요. 그냥 그 이해하는 것도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또 다 이해가 됐고 근데 첫 문장이 그 채널지기님께서 바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슬랙에 올리니까 이거는 그냥 틀린 거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그리고 진기수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보이라고 한 거에 있는데 이런 거를 안 보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왜 보이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함수에 의해서 그렇게 정의되는지를 보이는 게 그 문제의 의도인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저는 말장난을 할 의도가 아니었지만 이게 그냥 함수의 정의니까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보여야 될 것들을 보여라가 이제 문제였는데 이게 그냥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라고 지금 대답을 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틀린 거죠. 그리고 그 증명기초랑 그 기대수 이어지는 이 부분들이 다 저는 연결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한 말이고 제가 써야 될 문제는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풀진 않았는데 증명기초 준비하면서 그냥 알았어요. 내가 써야 될 문제가 그냥 for every x 그러니까 모든 x 중에 그 어떤 집합 A에 들어있는 원소 하나 지정해 놓는 것부터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임의 원소 하나 고르는 것부터 시작이겠구나가 맞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 이후로 더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이런 적은 없는데 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기수 공부를 이제 하면서 이제 그 단계가 채워진 실질적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린 건데 이거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꺼내게 된 거예요. 네가 진짜 보여야 될 것들을 안 보여놓고 그냥 이거 이렇게 되니까 되는 거입니다. 라고까지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여야 될 것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여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된다. 뭘 보여야 할지. 그러니까 이 문제랑
그 아까 이제 이준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질문 주신 내용이랑 그냥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보고 뭘 보여야 할지를 명확히 아는 것. 그 풀다 보면은 자기한테 조금 당연해가지고 이제 이거 그냥 그 테널지기님 표현대로라면 아, 이거 상대방도 알 거야. 그냥 상대방 보고 알아보자. 이거 너무나 당연하니까. 근데 그게 다 갭이라는 거죠. 그것까지 그냥 다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이 과정은 진짜로 그냥 이거를 레코드를 그냥 보면서 하나하나 쓰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봐라라고 하는 거는 역시 다른 일인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보여야 될 거는 두 가지다. 그러니까 유리수랑 유리수 잡아놓고 2분의 x 플러스 y 해가지고 유리수인 보인 다음에 2분의 x 플러스 y가 진짜 유리수인 거 맞니? 를 보이면 이제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어 니드 투 쇼를 먼저 이제 보여 음 먼저 이제 증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이제 렘마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이제 그 약간 보조적인 성격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XY 잡아놓고 유리수라고 한 다음에 그 가운데가 유리수다를 얘기하고 싶은데 음, 그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 유리수 연산이 성립이 되는지를 보여야 되니까 이걸 이제 두 번째 거를 이제 먼저 보조적인 거를 먼저 해놓은 다음에 첫 번째 거 진짜로 할 때는 내가 두 번째 거에서 보여놨으니까 이건 진짜 보인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보인 거니까 여기서 바이렘마원을 여기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약간 그 진기수 대충 하고 기대수 연습 문제 풀이할 때는 아 렘마 이렇게 쓴 것처럼 그냥 정의 갖다 쓰면 되겠지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제 잘못된 사고 과정에서는. 그래서 그냥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오류가 있는데 그걸 다 보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렘마 써서 보이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럼 이게 이제 유리수 연산이 됐을 때 연산이 또 유리수를 나온다라는 걸 보이는 이 말뜻은 유리수가 닫혀 있음을 말하는 거랑 동치이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써보면서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물론 이걸 떠올리는 건 정말로 어려웠지만 그리고 이런 단계들을 거쳐 나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 밟는 거는 굉장히 고된 일이었지만 어 이거 lemma 쓰는 거 자체는 실제로 유리수 하나 잡고 또 유리수 하나 잡고 그 유리수 조건 그 도메인 보여주고 이거는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그걸 하니까 유리수에 있다. 근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 도달하는 그 사고 과정 하나하나는 어 녹록치가 않고 이게 그 채널지기님께서는 그 스터디 할 때 본인은 이게 정말로 약간 저는 헬스는 안 하는데 약간 그 약간 헬스 고인물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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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 인데 진짜 근데 초보자들이 그거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근데 진짜로 그 무게 다 하나하나 들고 그 근육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단계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안 다치는 선에서, 잘못되지 않는 선에서 해 나가는 거는 그 기대수 소개 영상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게 한 30분짜리, 1시간짜리 영상인데 뭐 실제로 해보면은 그렇지 않다 하셨는데 이 어, 증기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쌤일 때 보였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너무 방금 설명에서도 제 스터디 지금 얘기하는 거에서도 갭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하나 보는 것 자체도 조건문 썼다. 그러니까 x랑 y가 q인 경우에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그리고 그리고 이거 콤마로 해도 되고 그냥 지금 되게 논리적인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논리연산자를 쓴 건데요. 그 곱도 유리수 이다를 진짜로 우리가 그 이전 스터디에서 계속 배웠던 그 논리적인 구조 중에 되게 간단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배울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아 이거 조건문 누가 다 알지 P면 Q이다 P implies Q 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lemma 하나 쓸 때도 이거 쓰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서도 그냥 되게 당연하게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조건문 썼고 이걸 보였을 때 이거 지워졌는데 아이고 이걸 보였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되게 놀랍잖아요. 이거 그냥 아무 점 두 개 딱 주어지고 여기서 유리수 하나 뽑고 여기서 무리수 하나 뽑아 했을 때 그거 단계 어떻게 마련하는 데가 이제 오늘 그 스터디 내용 중에 제일 주되게 다뤄졌고 당연히 증명 기초 앞으로 할 때 그리고 각자의 수학에서 이제 증명을 할 때 이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아, 그냥 이게 그냥 보고 뭔가 그냥 떠오르고 뭐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이런 단계들 하나하나 잘 써보고 그냥 표현되어 있는 문장에서 이런 논리적인 구조가 사실 이 이면에는 숨겨져 있구나. 이 단계들을 연습하는 게 저는 그 아까 헬스 비유를 들었는데 이게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엑서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돼. 이걸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넷마 이거 보고 이거 다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중학생이면 쓸 수 있잖아요. 이거 x는 p분의 q, y는 r분의 s 한 다음에 이거 통분해가지고 더하고 그냥 곱해버려가지고 유리수 만들고 그냥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지켜보고 따라 쓰고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나 하면 다 할 수 있죠. 이거는 물론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음, 그래도 따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큰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쓰기, 네. 받아쓰기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거 여기서 이제 조건문 찾고 사실은 이렇게 렘마 같은 것들을 보일 때도 이런 내가 요구하고 내가 보이고 싶은 것들은 이런 거고 여기서는 이제 유리수 두 개가 유리수 있을 때 유리수를 연산했을 때도 유리수임을 보이고 싶은 게 인 거고 그렇다면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유리수라는 걸 알고 이 유리수를 연산했을 때 유리수임을 보인다. 이 논리적 과정을 평소에 훈련하는 게 견, 저로서는 이 케이스 1, 2 나누고 2분의 1 x 플러스 y 이렇게 잡는 연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연습 아니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거나 음, 더 참조할 부분이 있다라면은 정말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아마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물론 더 생각을 해보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연습은 이런 거다. 그리고 어, 네,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곱셈인 경우에 이렇게 들어간다. 유리수 안에 잘 들어간다. 그래서 유리수는 연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연산한 결과가 유리수다까지 보였고 이제 해야 될 거는 이제 첫 번째인 거죠. 어, 역시 또 굉장히 서러워졌네요. 이제 해야 될 거는 그 2분의 1 x 플러스 y. 그러니까 말 그대로 x랑 y 잡아놓고 얘네 중점은 유리수일 거다. 얘를 부으면 되니까 이거를 이제 그 명제, 프로포지션으로 쓰고 이걸 밝히면 된다. 그래서 처음 이제 맨 처음에 받아쓰기 할 때는 이거 쓰는 거조차 저는 어려웠어요. let x, y 그 유리수. 그리고 그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그리고 x랑 y 잡아주고 그냥 이렇게 x는 y보다 작다라고 이제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 왜냐면은 이걸 안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걸 못 써요, 나중에. 그러니까 약간 미리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 단계를 안 쓰는 순간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진짜로 해야 될 단계들을 명확히 보이는 와중에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를 음, 그런 단계 연습들을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혹시 제가 너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또 말씀드리지만 그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시켜 나가면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이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몇 글자잖아요. 이건 일곱 글자인데 이거 안 쓰는 순간 이제 프로포지션 1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define 그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게 이제 x랑 y 중점이 유리수임을 보이고 싶으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아까 이거 x 잡는 것처럼 얘도 잡는 거죠, 그냥. 그리고 얘가 있다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첫 번째로는 R이 유리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고. 근데 이거는 사실 했죠. 아까 lem마로. 그리고 두 번째로 이 X랑 Y 사이에 얘가 진짜로 들어가는지까지 보여야 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리수 연산해서 유리수가 나온다고까지만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얘기한 거는 그 연산된 값이 두 유리수 사이에 있다라는 걸 얘기한
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만족되면 아, 우리는 이제 그 이거를 잠깐 따로 쓰면 그 첫 번째 과정으로서는 두 개의 그 디스팅크트한 그 유리수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유리수가 있음을 보이는 게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여기서 이제 그 바이 렘마 1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진짜 렘마 1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바이 렘마 1 써서 그냥 R은 유리수 연산한 거는 유리수 안에 들어갑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어, 그러니까 알고 나면은 음, 굉장히 약간 뭐랄까 어, 되게 잘 잡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X랑 Y 사이에 R 있는 거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일 건데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X를 얘로 2분의 X 플러스 X로 놔두고 이 꼴 쓰고 싶어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역추적 해보자면 2분의 X 플러스 Y라고 우리가 잡았으니까 이 꼴을 이 형태를 사용하면 조금 잘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아까 이거 의존됐던 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발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엡실론을 잡을 때, 아, 이거 X랑 관련되게 잡으면은 그 형태가 맞춰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면 실수라고 했을 때는 약분 가능하고, 혹은 정수까지만 해도 같은 꼴이면은 빼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꼴이라는 게 그 조금 수학적이지 않은 그 지금 너무 직관적인 예시긴 하지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같은 형상을 갖고 있으면은 뭔가 숫자 간단해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 봤던 그 항등원들 그러니까 닫혀 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질들 그러니까 0이랑 1이 수학에서 제일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라는 발상이 만약에 제가 이 단계들 안 거치고 아 이거 그냥 엡실론 2분의 1x 잡는 게 편하구나. 오케이. 하고 넘어간 거랑 아까 이제 그 단계들 거쳐가지고 만약 그 단계 안 거쳤으면 저 안 보였을 것 같거든요, 이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지금 2분의 x 플러스 y니까 x를 뭔가 2분의 어쩌고 꼴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게 이제 저로서는 그 이 레코드를 보고 역추적을 해서 단계들을 마련한다라면 저는 이런 단계들을 마련할 것 같아요. 그래서 x를 2분의 x 플러스 x로 잡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조건에 아주 잘 넣어놨듯이 이걸 여기다 쓰는 거죠. 그럼 이 부등호가 성립이 되니까 왜냐면은 꼴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유리수 사이에는 연산이 가능하다는 걸 렛마일로 보여줘가지고 얼마든지 연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분의 x 플러스 x보다 2분의 x 플러스 y가 큰 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고되지만 하나하나 밟은 상황이라면은 아 이제는 오케이가 되는 거고 같은 이유로 y도 2분의 y 플러스 y로 잡아버리면 결론적으로
x보다 r이 더 크고 어, r보다 y가 크다라는 게 어, 이거 역시 아까 그 누구야? 엡실론 잡을 때 이거 약분해가지고 이상한 거 만들었잖아요, 우리. 1보다 2분의 1이 크다 이런 거 만든 것처럼 네. 여기서 이게 2가 앞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슉슉 해가지고 얘만 남겨놔가지고 아 이게 나왔다 까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제 그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혹시 어, 저는 이제 지난 그 교수님 학부 과정에서 푸는 엑서사이즈 그 모음집을 슬랙 올려드렸는데 저는 그 뭔가 그 지난 시간에 그 5주차 때 남아있던 그 몇 가지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과 6주차 준비를 하고 하는 그 와중에 그 홈워크는 손을 대지 못했는데 혹시 푸신 분 있으면 혹시 그 슬랙에 안 올리셔도 되니까 혹시 푸신 분 있으면 혹시 궁금해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있으신지. 어떤 호머크 다시 한번 말씀해 아, 주시면. 그 이 홈워크인데 지금 화면 보이시죠? 그 이게 이제 그 지난주 제가 올린 그 5주차 스터디 노트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PDF 파일을 올렸는데 슬랙에 이것도 같이 그러니까 홈워크로 레코드 홈워크 말고 이제 따로 이제 받은 홈워크이라 혹시 이것도 되게 문제 되게 좋고 그러니까 혹시 이거 생각 있으신지 그러니까 스터디 하는 와중에 이거 풀 의향이 있다 혹시 있으시면 그 의사 표시 남겨주시면은 약간 수요 조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스터디 해서 알아가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엑서사이즈도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이제 당연히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엑서사이즈 훈련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 수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많이 하면 좋은데 음, 이게 만약에 스터디 시간에 이거를 다루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한번 채널지기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로서는 이걸 다루고 싶긴 한데 스터디 시간 내에 다루기에는 조금 빠듯한 것 같고 왜냐면 이거 엑서사이즈 하나 그러니까 우리 레코드 보는 거를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충 단계들 대충 안 하려고 지금 스터디 모인 건데 그거를 대충 할 수가 없고 없는 상황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만약에 푸는 게 좋다면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갈지 이런 얘기를 조금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편하게 많이 말씀 주시면은 이 스터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오늘 이번 홈워크는 만약에 이 홈워크를 할 수 있으면은 같이 추가로 해주시고 요번에 슬랙에 올릴 만한 홈워크는 오늘 봤던 이 문제 두 개. 아, 이거 아니구나. 음. 그, 논 네거티브 리얼 넘버 이 문제를,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푸냐면,
문제 이해를 진짜로 하나하나 해보고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고 왜 기류법 쓰는지 그리고 왜 엡실론을 골라도 되는지 그리고 이 엡실론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은지 그래서 기류법을 진짜로 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이제 그 두 개의 유리수 사이에서 그 마지막으로 풀었던 거 유리수 하나 뽑는 거 그거를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리고 배경 지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스터디도 나눴고 레코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기억이 그냥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하나 다 단계들 역추적하면서 아 이거는 이러니까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쓴다 까지를 본인이 확실하게 쓸 수 있으면 일단 최소 조건으로는 그 정도만 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 홈워크들을 다뤄보시고 이거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거 네네. 슬랙으로 들으는 게 나으려나요? 어, 일단은 네, 녹화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해주세요. 약간 시간 네. 기수 관련해서 lemma 1 그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거기서 궁금했던 점이, 그러면, 음, 의 덧셈과 곱셈 연산해서 그게 정수가 된다는 것까지가, 어, 보여야 되는 건가요? 그 lemma 1이 정리가 되려면? lemma 1 내용이 분모도 정수고, 0이 아닌 정수고, 그 다음 분자도 0이 아닌, 분자도 정수다. 요게, 유리수의 정의여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그 내용물 중에 이제 정수 곱하기 정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까지 보여야 돼. 뭔가 전체가 다 보였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 근데 약간은 제 역량 밖의 그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채널지기님이 그 말 한 건 기억나거든요. 이거 할 때, 그러니까 그 이 문제였나? 공집합인 거를 일단 보여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무슨 문제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이 문제.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가 꺼졌나요? 네, 안 보이시는구나. 이거 다시 한번 공유를 할게요, 그러면. 네, 이 문제에서 그 이거 시작할 때 그냥 추즈 X 하고 빨리 그냥 결론만 볼게요. 지금 이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책에서는 지금 X가 문제 조건에서 그 A 안에 있는 원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A가 공집합이 아님을 보이고 시작하는 책들이 있대요. 그 방금 이제 이동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거든요. 이게 당연히 지금 우리는 그 있다라고 했으니까 A 안에 원소 있겠지라고 지금 시작을 해놓은 거고 이 선에서만 해도 그냥 오케이 그냥
뭐 이 정도까지는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책들이 있고 이제 채널지기님께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동주 선생님이 하신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 정수인 것도 보여야죠. 근데 그렇게 치면 이제 유리수가 뭔지도 정의를 해야 되고 정수가 뭔지도 정의해야 되는 걸 다 보여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레코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건 이제 기대수로 넘기고 일단은 증명하는 과정에 집중하자가 이제 진기수 목적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유리수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그 정수 연산해서 정수가 연산되는 거는 물론 보여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오케이 그냥 유리수까지만 보이자.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를 생각하다 보면 당연히 그 단계를 밟아 나가게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 이동주 선생님 질문 이거 약간 든 생각인데 그런 질문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연습 문제나 증명 문제에서 굉장히 큰 연습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갭을 보신 거죠. 지금 그 티남지기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여기서 지금 QR 이거 한 거는 정수 연산인데 정수 연산 안 보였는데 지금 이걸로 정리가 되니까 네 그러면은 질문 해소는 된 것 같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